영어 원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서 읽기가 영어 공부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첫 장 넘기기도 전에 이거 나한테 맞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좋다는 거지? 도대체 얼마나 읽었는지? 그렇게 책장에 던져놓고 끝이 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건 원서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영어 원서 리딩 사실 제대로만 하면 듣기, 쓰기, 회화, 문해력까지 전부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10년간 국내에서 원서 하나로 영어 실력을 폭발시킨 수많은 사례를 봤고 제가 직접 가르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서 리딩 어떻게 해야 실제로 들리고 말하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몸으로 익히는 리딩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업이 좋아도 영어에 대한 니즈, 즉 그 필요는 마치 다이어트와 같이 항상 큰 것 같아요. 지금은 100억 부자가 된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주원규 님이 과거 한 영상에서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맴돕니다. 영어는 할 수만 있다면 꼭 한번 잘해보고 싶다. 자본주의의 종착지, 부자가 되어도 영어는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 전에 수업을 듣기 시작한 한 성인 수강생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인생에 영어는 없다. 그렇습니다. 영어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통번역이 되는 세상이 오더라도 한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가지고 싶은 능력이에요.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어 점수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사랑하는 연인, 가족 앞에서 해외 나가서 바로 영어로 얘기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삼성, 현대도 좋지만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갈 때 영어가 그 모든 기회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이 넘어서야 가능이 졌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일찍 갖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리딩했던 분들은 1초 만에 들리고 1초 만에 느껴지고 원어민 앞에서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방대한 정보들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유튜브 쇼츠나 틱톡을 내리다 보면 이렇게 영어로 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수업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가 만든 거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English is my life, and English is a word where I actually could be anything I wanna be. From now on, I could be Trump. And from now on, I'll take you to the world where I become Hazel. Don't forget the way to follow me. 그럼 어떻게 원서 리딩을 하면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 가장 젊은 날인 오늘부터 빨리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리딩으로 문법을 씹어먹어라. 수학은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초, 중 등 수학 개념을 모르고 고등학교 수1, 수2를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느리고 더 느릴 뿐만 아니라 더 못하게 됩니다. 왜? 영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영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밀인데요. 이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한국식 K문법의 이해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영어 감각은 쌓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warden got a pitchfork out of the back of the pickup. She poked it through the extras of third pile to see if anything else might have been buried in there as well. 자, 이 문장에서 poked it, 사명식 동사 poked, it 목적어, 그리고 through 더하기 extras third pile, 즉 명사. 이거는 전치사구인데 부사구. 그것을 poked, 찌르다, 엑스레이 흙더미를 통하여. 자, 이게 뭐가 느껴지죠? 이게 사명식 문장이라는 것과 이 전치사구가 꾸며준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킵니까? 사실 그 영어 문장 그 자체를 느끼게 하는 힘도 작을 뿐더러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영어의 핵심 이미지는 동사 뒤에서 결정된다. 즉 poked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 through X-rays dull pile이 핵심 이미지인 겁니다. 그녀가 있으면 뭐 가리키죠? 앞에 나왔던 a pitchfork,
쇠스랑을 엑스레이의 흙더미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퍽 찔러가지고 흙더미가 있으면 그 쇠스랑으로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게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면 월든이 쇠스랑 하나를 픽업 트럭의 뒤에서 꺼냈고요. 그리고 그 월든이 그 꺼낸 쇠스랑을 가지고 혹시 anything else 다른 그 무엇이라도 그 속에 묻혀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흙더미에다가 찔러 대봤다인데 시각적 이미지가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적 이해가 아니라 맥락이 있는 이런 이야기 글 속에서 영어 감각을 익숙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던 게 어느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Massive Comprehensive Input, 바로 이런 수많은 인풋이 가능한 원서 속에서 우리는 파고들어야 하는 거예요. 딱딱한 교과서 문법 몇 페이지, 조금 보다 말게 되는 회화 패턴북 말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영어 소설 속에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어 인풋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익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리스닝 전에 선행되어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자마자 느껴진다면 읽자마자 느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0.5초 만에 지나가는 걸 바로 이해한다라는 건 눈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A minute later, Philip and William burst in. The same thing had happened to them. They had wings and no arms. And they were really tiny. They were about as big as robins. 어떠신가요? 영국식 발음이라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좀 많이 잡아내셨나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집중 듣기를 계속 한다거나 미드를 틀어놓는다고 이 귀가 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들리는 대로 따라 소리 흉내내는 겁니다. 제겐 전설적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는데 군대 다녀와서 영어를 시작하셔서 미국 고등학교 정교사까지 일하셨던 분이세요. 가끔씩 방학 때 와서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1시간가량의 수업 동안에 한 것은 그냥 듣고 따라 소리 내기였어요. 5문단? 아니요, 4문단 정도의 분량의 원서를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듣고 따라 소리 냈습니다. 선생님 듣고 따라 소리 내고 저도 같이 따라 소리 내고 그게 다였어요. 한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설명이 들어간 수업보다 영어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어 문장이 뭐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를 식별한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용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초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소통하기 위해서 최초로 몸짓을 하게 되었고 그 몸을 못 보는 경우에 바로 소리에 악센트, 억양을 담아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악센트에 규칙을 부여하게 된 것이 바로 단어라는 거예요. 즉, 악센트에 이런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가리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같이 쓰게 되는데 그 단어의 순서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민 끝에 문법이라는 규칙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억양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문법으로, 즉 억양이야말로 문법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문법책만 달달 외우게 하고 있죠. 그러니 언어 습득이 달린 만무하고 시험침 용도밖에 못 써먹는 겁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억양에 대한 감이 1도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문법을 더 잘하고 싶다면 죄송하지만 문법책을 파는 게 아니라 억양을 똑같이 따라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단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문법에 대한 이해도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들었던 걸 한번 똑같이 따라 소리 내볼까요? A minute later, Philip and William burst in. The same thing had happened to them. They had wings and no arms. And they were really tiny. They were about as big as robins. A minute later, Philip and William burst in. The same thing had happened to them. They had wings and no arms. And they were really tiny. They were about as big as robins. 자, 일단 똑같이 따라 소리 내보시는 거예요. 최소 5번씩 똑같이 따라 소리 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좀 이 소리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한번 볼게요. 1분이 지나서 필립과 윌리엄이 핵심은 뒤에 있다 했습니다. 블라블라 은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went in, walk in,
ran in, 그죠? 들어가다, 걸어 들어가다, 뛰어 들어가다. 결국 들어간 거죠. 자, 어떻게 소리냈습니까? burst in, 터지듯이 들어갔다. A minute later, Philip and William burst in. The same thing had happened to them. 이 억양 느끼십니까? 어머나, 같은 일이 그다음 누구죠? 필립과 윌리엄에게도 이미 똑같이 일어났었어 라는 그 억양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The same thing had happened to them. 자, 그게 어떤 일이죠? They had wings and no arms. 어머나, 이게 사람들이죠. 필립과 윌리엄. 애들인데 이 애들이 날개가 있고 팔이 없었어. 어떻게 느끼십니까? They had wings and no arms. They had wings and no arms. And they were really tiny. 그리고 그 필립과 윌리엄은 정말로 tiny. 아주 작았어요. And they were really tiny. They were about as big as robins. 여기서도 억양이 느껴집니까? 걔네들은 robins. 울새만큼의 크기밖에 안 됐어. They were about as big as robins. 이 억양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생동감, 감정이 느껴지는 이 억양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들릴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리스닝도 그냥 어느새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냥 들릴 때 그때 정말 귀가 뚫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확장하라. 자, 1, 2번을 사실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같은 저자의 책을 읽으시면 비슷한 단어를 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레 더 자주 접하겠죠. 더 효과적인 영어 인풋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레즈라는 철학자의 독서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기계처럼 읽는 것인데요. 책을 억지로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열어보고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덮거나 작동하면 더 깊이 들여다보는 능동적이고 실험적인 독서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재밌으면 계속 읽고 재미없으면 덮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재밌는 것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책. 그렇게 리딩할 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그냥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고 리딩과 소리가 쌓였을 때 암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문단을 외우는 거예요. 맥락이 그대로 그 문단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영어 감각을 더 효과적으로 나의 입과 귀에 새길 수가 있고, 그래서 listening, reading, 그리고 speaking까지 효과적이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리딩과 소리가 쌓인 후에 암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양도 그냥 콩글리시 정도밖에 못 내면서 암송을 하는 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청각 영상까지 확장하세요. 예를 들어 찰리 또는 호스라는 원서는 영화화가 되어 있어요. 책을 충분히 익숙해질 정도로 리딩으로 다진 후에 영화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실사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그 현장감이 섞인 영어 표현에 더 빠져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딩과 소리가 안 쌓인 상태에서 영화를 본다면 그냥 영화 감상이 될 뿐이겠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원어민과 이런 책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풋으로 쌓아놨던 이 원서를 아웃풋까지 자연스러운 대화로 풀어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리스닝, 스피킹 연습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완전 원점부터 새로 시작했던, 제가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웠던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미친 듯이 소리내서 읽었고요. 제 귀엔 항상 이어폰이 아니라 헤드폰이 있었습니다. 하도 들어서 귀가 너무 아팠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게 정말 들리고 말하게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에 몰입하고 나서 제겐 외국인 베프 친구가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의 그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물로 배를 채우고 계란 하나를 5형제가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기업에 취직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날이 바로 어머님 생일이라서 초코파이로 같이 어머니 축하를 해드렸었거든요. 너무 슬펐고 한편으론 그 친구가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영어로 알아먹고 같이 공감하는
저를 보며 와, 나 진짜 영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완전 다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몸으로 익히는 리딩에 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리딩으로 문법을 씹어먹어라. 두 번째, 오디오북으로 소리값을 몸에 익혀라. 세 번째, 반복하고 확장하라. 21살 미국 여행에서 완전 깨졌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습득했다면 어땠을까요? 저처럼 고작 영어 점수밖에 딸 수 없었던 9년을 학창시절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구현한 온라인 원서 리딩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보다 효과적인 영어 인풋은 없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좀 새 거는 빡세게 소리내서 원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어 리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혼자서는 힘들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도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견지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많은 원서 리딩 꿀팁을 얻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못 찾아서 슬퍼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s for watching.